반갑습니다. 실수로 대표라고 소개하신 거죠? 네, 다음의 대표. 다음의 대표는 아니고 현재 다음에서 전략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명승은 대표님 말씀을 저도 앞에서 들었는데 그 오늘의 주제가 이 아날로그, 디지털 그리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명승은 대표님은 사람의 중심의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컴퓨터가 90년대 초반 등장하면서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었죠. 그래서 디지털이 우리 아날로그 완벽하게 흡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디지털을 통해서 예전보다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있고 또 한 20년 전에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으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생각들이 잘 나누고 또 곱하고 잘 많은 사람들끼리 합의가 잘 안 됐었죠. 그런 툴이 없었으니까. 근데 디지털의 등장으로 인해서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많은 서비스를 통해서 여기 나온 이야기들을 많이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디지털이 가져다 준 커다란 변화죠. 제가 오늘 30분 동안 이야기할 주제는 그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해요. PC의 등장 이후에 2009년 11월부터 스마트폰이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 손에 다 스마트폰이 들려있죠. 또 일부는 태블릿도 쓰고 있고 그런 새로운 PC를 대체하는 기계들이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 오고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과연 스마트폰 다음은 어떨까? 즉 3년, 4년이 지나게 되면 또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화면에 보여지는 거는 아이폰 5가 아직 한국엔 출시가 안 됐는데 아이폰 5에 들어가 있는 애플이 만든 지도라고 하네요. 어마어마하죠. 한국은 아직은 이렇게까지 촬영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실사 3D가 보여지진 않지만 미국에 있는 일부 도시는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가보지 않아도 실제 가본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대단한 3D의 실사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작은 4인치 화면에서. 정말 세상이 빨리 변화했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PC가 등장하면서 변화한 많은 변화상 중에서 뭐 여러분들이 생활이 좀 편해졌죠. 어디 아이디가 아프거나 그럴 때 당장 찾아볼 수 있잖아요. 검색으로. 맛집을 찾고 싶을 때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근데 그런 변화 말고 근원적으로 커다란 변화 중에 하나가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즉 아날로그죠. 이 아날로그의 현실 공간이 그대로 가상계로 옮겨왔어요. 여러분 예전에 다음이 만든 지도 서비스 광고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로드뷰라고? 길거리 사진을 다 찍었잖아요. 최근엔 스토어뷰라고 해가지고 상점 안으로 들어가서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서 또 갤러리나 미술관 안으로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전경을 찍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즉 현실에 사는 우리의 이 모든 공간들이 다 가상계로 옮겨온 거예요. 즉 PC가 웹이 이렇게 보급이 되면서 가져온 커다란 변화 중에 하나는 현실 속에 있는 모든 정보들과 데이터들이 고스란히 가상계로 옮겨온 거죠. 이게 바로 PC가 만들어준 변화입니다. 즉 디지털이 현실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 예전엔 그랬잖아요. 컴퓨터 앞에 문 닫고 들어가게 되면 이 가상계 속에 빠져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게 가상계가 아니에요. 실제 현실인 거죠. 왜? 현실 속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그곳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내 친구들이 맛집에 가서 먹고 찍은 사진, 어디 여행 가가지고 멋진 경치 사진 찍은 거, 이건 다 현실 속의 우리의 추억이잖아요. 그런 모든 추억과 현실 속에 있는 모든 공간이 고스란히 가상계 속으로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상에서 현실을 만나볼 수가 있죠. 즉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그저 현실과 동떨어진 새로운 세상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현실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현실을 느끼게끔 만들어주고 있죠. 그게 바로 그동안 PC가 만들어준 변화입니다. 즉 디지털이라고 하는 게 홀로 존재한 게 아니라 사실은 기존에 있는 아날로그와 현실을 그대로 투영한 거예요. 그런데 2009년 11월 한국의 스마트폰이 상륙하면서 많은 변화가 또 시작되고 있죠. 그 변화의 가장 큰 핵심 축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모습들이죠. 지하철, 버스, 어디서나 다들 애니팡을 하고 드래곤 플라이트를 하고 심지어는 침대에서도 머릿마 뒤에 스마트폰 펼쳐놓고 계속 게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떠한 변화인지. 그 변화는 PC하고는 다른 변화예요. 어떤 변화가 다르냐면 컴퓨터에서는 가상 속에서 현실을 만나는 건데
스마트폰은 반대로 현실 속에서 가상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즉 언제나 함께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항상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 현실 공간 속에서 쉽게 가상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즉 스마트폰이 가져다준 진정한 변화는 PC하고는 거꾸로 우리를 현실 속에서 가상의 데이터를 언제든지 불러와서 볼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게 스마트폰이 가져다준, 모바일이 가져다준 진정한 변화예요. 그 변화로 인해서 PC하고는 다른 사용자 체험을 제공하죠. 예를 들면 이러한 앱들과 이러한 서비스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워드렌즈라고 하는 이 앱은 꽤 됐습니다. 출시된 지. 이 여성분이 들고 있는 이 보드는 스페인어예요. 근데 지금 이 워드렌즈라고 하는 앱을 실행하게 되면 카메라가 호출이 되면서 현실 속에 보여지는 저 여성이 들고 있는 스페인 보드판을 영어로 자동으로 번역해서 보여주죠.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이 결합된 거예요. 그렇죠? PC하고는 다른 체험이죠. 기존의 PC는 현실을 그대로 가상 속에 집어넣고 가상 속에서 현실을 만난 거라면 거꾸로 스마트폰은 현실 속에서 가상을 수시로 불러들여서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즉 진정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결합인 겁니다. 이게 바로 융합인 거죠. 기존에는 사실 가상이 현실을 카피해서 보여줄 뿐 융합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건 진정한 융합이 된 겁니다. 현실과 가상이 완벽하게 결합이 된 거니까. 이게 스마트폰이 가져다준 진정한 변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쓰여진 기술은 현실을 증강해서 보여준다. 그래서 AR이라고 합니다. 증강현실. 현실을 현실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현실 속에 있는 많은 정보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의 한계와 또 지식의 제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완벽하게 해독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 해독을 제2의 전뇌인 인터넷에 힘을 빌리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스마트폰이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사용자 체험을 기반으로 기존에 우리가 체험해보기 어려웠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스마트폰의 등장,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많은 변화를 가져와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 3,300만 명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대한민국 인구의 한 70%에 육박하거든요. 그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확인하죠. 지하철, 버스에서도, 침대 머릿말 뒤에서도, 화장실 갈 때도 항상 인터넷과 연결해가지고 무엇인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나요? 그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기도 하고 뉴스를 보기도 하고 아고라를 들어가 보기도 하고 카페를 보기도 하고 마이피플이나 카카오톡을 쓰기도 하고 트위터를 쓰기도 하고 많은 서비스를 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서비스를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즉 킬러 앱. 사람들이 많이 쓰는 서비스가 중요한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은 김치, 불고기, 밥 이런 것인 것처럼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서비스, 그 서비스가 세상을 바꾸죠. 무엇을 바꾸냐? 사회를 바꾸고 경제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우리의 사용자의 체험을 바꾸고 그런 것들이 변화되면 정말 무엇이 바뀌느냐? 바로 문화가 바뀝니다. 문화가 바뀌게 되면 산업의 경쟁의 패러다임도 다 바뀌게 돼요. 그래서 IT 기술이라고 하는 게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IT와 유관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IT와 전혀 무관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BIT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IT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그 IT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니까. 사회를 바꾸어 놓고 있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우리의 문화를 바꾸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산업조차 바꾸거든요. 일례로 제가 아는 지인은 4년 전에 그 여러분들 벼룩시장이라는 회사 아시죠? AMPM 무까지 우리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거 탈 때 예전에 여러분들 무까지 이렇게 봤잖아요. 그 회사에 스카웃 받아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요즘 아주 죽을 맛이에요. 왜? 무가지 업체들이 도산일보 직전이에요. 여러분들 무가지 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다들 스마트폰 보잖아요. 그 누가 무가지 업체가 스마트폰 때문에 힘들어질 줄 그 누가 알았겠어요. 뭐 닌텐도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폰에서 게임도 하고 있으니까 닌텐도의 게임기가 안 팔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상가수첩 있죠. 그 상가수첩에서 야식 배달해 먹잖아요. 근데 배달의 민족 써요 요즘엔. 그러니 상가수첩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IT라고 하는 게 내가 몸담고 있는 BIT 산업에 어마어마한 쓰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IT 기술을 이해해야 됩니다. 디지털을 이해를 해야 되고 아날로그의 현실계에 몸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결국 디지털과 멀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디지털이 이렇게 변화를 시켰다고요. PC는 현실 속을 그대로 가상 속으로 옮겨왔고 스마트폰은 현실 속에서 가상을 만나게 해주고 그런 기술들이 이러한 변화를 몰고 오고 있고 그럼 이런 변화는 앞으로 어떻게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냐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드리기 앞서서 정말 중요한 거는 산업의 변화예요. 뭔지 아세요? 아마존의 킨들이죠. 전자책입니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출시한 서피스라고 하는 태블릿이에요. 저거는 좀 못 봤죠. 처음 본 이상한 제품이죠. 저거는 구글이 만든 넥서스 Q라고 하는 소셜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장치예요. 저걸 TV에다 이렇게 연결하면 구글 플레이에서 구매한 영화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TV로 시청하고 청취할 수가 있습니다. 괴상한 기기죠. 실패했어요. 원래 런칭하려고 했다가 출시는 안 했습니다. 이거는 구글이 또 만들고 있다는 구글의 안경. 구글이 안경을 만들고 있어요. 황당하죠. 무슨 구글이 안경 회사도 아니고 안경을 만들까 싶죠. 심지어 구글은 스마트워치, 즉 시계 특허를 신청을 했어요. 시계를 만들 준비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엔 게임도 만들었고. 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회사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 회사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회사들은 하드웨어 제조사가 아니에요. 즉 삼성전자나 LG전자처럼 이런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한국으로 따지면 예스24, 그리고 네이버, 다음, 카카오톡 이런 회사들하고 보시면 돼요. 한글과 컴퓨터 이런 회사가 하드웨어를 만든 거예요. 갑자기 태블릿을 만들질 않나, 안경을 만들다고 하지 않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음이 갑자기 시계를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네이버가 갑자기 안경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황당무계한지. 그런데 글로벌 기업들이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페이스북은 소문만 무성하지만 페이스북 폰을 만든다고 해요. 소문만 무성, 아직 정확하게 만든다는 얘기는 없는데 이런 걸 만든다고 해요. 페이스북 폰을. 아마존도 스마트폰을 만든다고 그러고. 자, 그러면 페이스북의 경쟁자는 트위터나 카카오톡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직접 스마트폰을 만드는 거니까. 산업이 무한 경쟁의 시대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즉, 향후 2, 3년 후의 미래는 디지털로 인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 그리고 더 나아가선 서비스 이런 거의 경쟁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철저하게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모든 산업 자체가. 그런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대표인 스티브 발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전형적인 소프트웨어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에도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쳤죠. 그런데 그 회사가 주주들한테 뭐라고 메일을 보냈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디바이스 회사다 이렇게 불러요. 즉 하드웨어 회사다, 즉 제조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존의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존은 이 킨들 팔아가지고 돈 버는 거 별 관심 없다. 우리가 진정 관심 있는 걸 이 킨들을 팔아서 실제 사람들이 쓰게 하는 거다. 사람들이 많이 쓰면 쓸수록 거기서 돈을 버는 걸. 이게 아마존이 궁극적으로 꿈꾸는 가치거든요. 마치 삼성전자가 우리는 갤럭시 S3 팔아가지고 돈 못 벌어요. 우리가 돈 버는 건 갤럭시 S3를 많이 쓰게 해서 거기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똑같은 거거든요. 삼성은 그런 이야기를 안 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이 세 가지가 서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드웨어를 만드는 업체, 예를 들면 삼성전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 예를 들면 SKT,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이 회사가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친구였죠. 왜? 컴퓨터가 많이 팔려야 MS의 윈도우가 많이 팔릴 것이고 MS의 윈도우가 많이 팔려야 사람들이 인터넷에 가입을 많이 할 테니까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늘어나서 통신사가 좋은 것이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 세 회사가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었던 시절이거든요. 교집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통합되고 있죠. 다 경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한 것부터 해서 시작해야죠. 구글은 하드웨어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전 세계 2위의 휴대폰 업체를. 직접 제조업에 뛰어들겠다는 거죠. 구글은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를 만들었죠. 그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드는 윈도우 모바일 OS와 같은 그런 운영체제예요. 즉 소프트웨어 산업이에요. 구글은 소프트웨어 산업에 진출했습니다. 구글은 미국에서 파이버라고 하는 1GBps, 한국은 지금 초고속 인터넷이 100Mbps인데 1GBps 초고속 인터넷 사업을 추진 중이에요. 유럽에서는 MVNO라고 하는 가상 인터넷 사업을 하고 있고, 즉 이미 통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구글은 삼성전자의 적인 것이고, 구글은 MS의 적이 이미 됐고, 구글은 SKT의 적이고 AT&T의 적인 거죠. 심지어는 보다 많은 산업들, 금융업, 게임업, 서비스업, 유통업, 이 모든 것들이 다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한 경쟁의 시대에 도래했어요. 또 왜 그러느냐?
디지털이 원래 그렇거든요. 디지털은 0과 1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눈에는 비디오이고 이미지고 뉴스고 블로그고 영상이고 오디오고 우리 눈에는 다르게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디지털은 어차피 0과 1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데이터느냐는 중요하지 않죠. 인간의 눈에는 중요하지만 기계의 눈으로 보기엔 0과 1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든 다 0과 1로 치환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조차도 모든 게 통합되는 거죠. 그래서 무한 글로벌의 시장, 무한 경쟁의 시대에 도래하고 있어요. 즉 산업의 패러다임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키라는 회사는 잘 아실 거예요. 나이키가 만들고 있는 스포츠 밴드입니다. 손목에 차는 시계 같은 거예요. Every shuffle, step, lunge, and jump. So your workout becomes a game you play with your friends and yourself, wherever you want, whenever you want. Welcome to Nike Plus. 나의 모든 운동 이력을 다 디지털라이징 해가지고 그걸 다 저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도 해주고 친구들하고 게임도 할 수 있죠. 마치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에서 애니팡 게임하면서 소셜 랭킹 보면서 자극받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겁니다. 나이키 플러스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것들을 팔아요. 이게 도대체 신발 파는 회사 홈페이지 같나요? 다 IT 제품들이에요. 여기 보여주는 것들을 보면 2006년도 경일 거예요 아마. 나이키가 전 세계 1위 스포츠 의류 회사인데 2, 3위가 서로 합병을 합니다. 리복과 아디다스가. KT와 LG 플러스가 합하고 SKT를 죽이겠다고 덤빈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이키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험이죠. 그랬더니 그 다음 해에 나이키가 무엇을 발표하냐면 나이키 플러스를 발표합니다. 애플과 제휴를 맺어서. 그래서 그 당시 나이키 플러스는 자그마한 동전처럼 생긴 센서를 나이키 신발에다 이렇게 다 아래에다가 이렇게 밑창에다 깔고 달리면 아이팟하고 동기화가 돼가지고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킬로미터를 뛰었는지가 쭉 기록이 돼서 아이팟으로 보여주죠. 아, 너 지난달에는 이랬고 한 달 전에는 이랬고 지난주에는 어땠고 어저께는 이렇게 운동을 했어. 이런 것들을 칼로리와 함께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나이키 플러스라는 상품이 그렇게 런칭이 된 이후에 2007년, 2008년, 9년, 10년, 11년, 12년 성장하면서 이런 제품들을 출시한 거예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지어는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이동했는지 네 조깅 코스를 알려주기도 하고 그런 조깅 코스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추천도 해줍니다. 아, 이런 코스가 더 낫지 않나? 저런 코스가 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더라. 이렇게 조깅 코스에 대한 정보까지도 제공하죠. 여러분들은 나이키 신발을, 나이키의 옷을 왜 사죠? 이뻐서? 대부분 스포츠 의류 그리고 스포츠 운동화 이런 걸 사는 이유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사거든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망치와 못을 이용해서 벽에다가 두드리는 이유는 구멍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즉 못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액자를 걸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나이키는 회사의 비전을 바꾼 거예요. 나이키 신발 안 사고 아디다스 신발 사고 리복 옷 입어도 상관없어. 그 대신 그 옷 입고 운동하는 건 우리 걸 이용해. 더 큰 비전을 꿈꾼 거죠. 회사의 비전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겠느냐? IT를 품음으로써. 즉 IT가 일종의 영차 산업이 된 겁니다. IT를 근간으로 한 산업으로 변화한 거죠. IT는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어요. 즉 디지털이 기존의 아날로그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IT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도 출시가 되는 거죠. 스페로라고 하는 골프공처럼 생긴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완구입니다. 그런데 저거는 스마트폰과 연결이 돼요. 색깔도 바꿀 수가 있고 앞뒤 좌우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내 스마트폰과 아이패드와 이런 데 앱을 설치를 하게 되면 저 스페로를 조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같이 재미있는 게임을 즐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게임이 많이 나와 있어요. 화면에 보여주는 것처럼 게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현실과
그리고 가상과 환상, 이 모든 것들이 다 통합된 거예요. 게임을 즐기는 방식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게임도 있습니다. AR 드론이라고 하는 비행체예요. 근데 저거는 역시나 스마트폰과 아이패드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저렇게 생긴 비행체를 와이파이를 기반으로 내 스마트폰과 연결하게 되면 내가 가진 스마트폰으로 저 비행체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면을 보게 되면 저 비행체 앞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그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된 영상이 내 폰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실제 비행체가 보고 있는 전방에 있는 영상들을 내 폰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기계가 싸우게 할 수도 있어요. 총싸움도 가능합니다. 현실계 속에서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폰의 화면을 통해서 보게 되면 두 제품이 막 총을 쏘면서 싸우게 할 수도 있거든요. 현실과 환상과 가상 이 모든 것들이 다 통합된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체중계도 있어요. 인터넷에 연결되는 체중계. 위딩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체중계입니다. 일반 디지털 체중계하고 크게 달라 보이진 않죠. 그런데 저 위에 올라가는 순간 내 체중과 체지방이 와이파이를 타고 저 위딩스의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몇몇 여성분들은 얼굴 표정이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네요. 가족 구성원 8명까지 자동으로 등록이 돼요. 그래서 누가 올라갔는지 딱 체크를 해서 그 체지방과 체중에 대한 정보가 이력으로 남고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저렇게 그래프로 도식화해서 볼 수가 있죠. 물론 컴퓨터로도 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만든 그 체중계를 만드는 회사의 대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체중계가 도대체 인터넷에 연결돼서 뭘 한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 고정관념을 벗어난 거죠. 여기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프라이빗 트레이너, 헬스클럽 트레이너를 소개해주기도 하고 또 그래프를 멋들어지게 정리를 해서 병원 의사한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래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체 정보를 기반으로 너는 지금 최근에 갑자기 몸무게가 많이 빠졌는데 체지방의 변동이 좀 심각한데 이런 걸 기반으로 우리의 건강을 모니터링해주고 건강과 관련된 어떤 카운셀링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시대를 가리켜 인터넷 오브 싱즈라고 말합니다. IoT, 즉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시대인 거죠. 왜 컴퓨터만, 왜 노트북만, 왜 스마트폰만, 왜 태블릿만, 왜 TV만 인터넷에 연결되겠어요? 더 많은 장치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스페로라고 하는 AR 드론이라고 하는 게임기도 그렇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체중계도 그렇고 그리고 보다 많은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갈 겁니다. 그게 앞으로 3, 4년 후에 펼쳐질 미래 세상이라는 거죠. 즉 디지털이 아날로그 깊숙이 더 많은 기기에 연결이 되면 어떤 현상이 펼쳐지느냐, 우리가 SNS 덕분에 스마트폰 덕분에 보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됐고 소통할 수 있게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기계들도 더 열심히 소통하게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SNS처럼 M2M이라고 불러요. 머신 투 머신. 기계와 기계 간에 서로 연결되는 거죠. 사물통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10년 전, 15년 전부터 많은 영화에서 꿈꿨던 유비쿼터스의 세상인 거죠. 많은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동되고 그 안에 센서가 들어가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거죠. 우리가 못 봤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이게 앞으로 3, 4년 후에 펼쳐질 미래의 환경이라는 거예요. 구글이 만들고 있는 안경이죠. 이 안경은 눈에 장착을 하게 되면 스피커와 마이크와 카메라와 이런 것들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조작할 수가 있고 또 내가 바라보는 특정한 오브젝트를 자동으로 검색도 해주고 하늘을 쳐다보면 날씨가 나오고 또 음성으로 조작도 가능하죠.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하면 화면에 이렇게 출력이 되고 전화도 걸 수 있고 전화도 받을 수 있고 사진 촬영도 가능하고 동영상으로 녹화한 내용을 친구한테 전달도 가능하고 집 앞을 나서다가 지하철을 막 타려고 하는데 지하철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을 바로 알람으로 알려주기도 하죠. GPS가 장착돼 있어서 내가 걷고 있는 위치 같은 게 다 추적되거든요. 그럼 지도가 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가는지도 알려주죠. 더 이상 스마트폰 화면을 쳐다볼 필요도 없고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낼 필요도 없죠. 안경이 인터넷에 연동됐을 때는 이런 새로운 또 세상이 펼쳐지는 거죠. 이렇게 생긴 안경입니다. 이건 벨킨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집안에 있는 가전기기 전원을 끄고 켤 수 있는 그런 장치예요. 이걸 이렇게 전등에다가 이렇게 전등에 있는 콘센트에 꽂을 때 아까 그렇게 흰색으로 생긴 것들을 중간에 갖다 놓게 되면 집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집에 있는 텔레비전을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고 전등을 켜고 끄고 할 수 있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을 조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장치가 몇 시간 동안 켜 있었는지 이런 내역도, 로그도 확인할 수가 있고, 즉 집안에 있는 보다 많은 사물들이 속속 인터넷에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로모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렇게 생긴 이거 아이폰이죠. 아이폰을 밑에 있는 저 장치에 딱 꽂게 되면, 그리고 아이폰에서 이 로모라고 하는 앱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가 로봇가 되는 겁니다. 일종의. 아래에 있는 장치는 가격이 싸요. 근데 중앙 CPU, 즉 두뇌 역할을 하는 장치는 아이폰이 하면 되거든요. 즉 스마트폰은 비싸잖아요. 비싼 만큼 컴퓨터의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100% 활용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완구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변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제품들이 이렇게 많아요. 화면을 보십시오.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헬스케어 분야로 다 인터넷에 연결되는 제품들이에요. 라이프, 생활과 관련된 거, 디지털 자물쇠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제품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다 인터넷에 연결되고 있어요. 즉 미국의 현재 스타트업들은 변화하고 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지금 모바일 서비스, 모바일 앱에 열광하고 있는데 이미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그 다음 세상은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보다 많은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연결된 세상은 또 새로운 삶을 가져다주고, 더 중요한 건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주죠. 그 기회라고 하는 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산업에 혁신을 가져다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은 거부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과 여러분의 있는 단체에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별의별 고민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에서 연구되는 한 스타트업의 제품은 기부 팔찌가 있어요. 그 기부 팔찌는 인터넷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기부 팔찌를 이용을 하게 되면 내가 기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색깔의 변동 같은 게 오프라인에서 보여지는 거죠. 눈으로. 빨강색을 차고 다니는 사람, 노란색을 차고 다니는 사람, 이런 것들이 마치 컴퓨터에서 인터넷 랭킹으로 보는 것처럼, 실시간 이슈 검색처럼 보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그래프로, LED로 표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같이 만났을 때는 거기에 LED가 색깔이 반짝반짝거린다든가, 이런 형태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더 큰 미래에는 이런 변화가 있을 거예요. 한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컴퓨터가 가져다준 변화는 현실계를 가상계로 카피했죠. 스마트폰이 가져다준 변화는 현실 속에서 가상계를 융합한 겁니다. 세 번째의 변화는 현실 속에 가상계가 그냥 들어와 버리는 거죠. 즉 우리 바로 앞에 홀로그램으로 새로운 세상이, 즉 새로운 디지털이 우리 현실 속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스마트폰 화면이나 안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현실 공간 속에 그대로 투영되는 거죠. 이게 이제 향후에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펼쳐질 미래 환경인 것이죠. 이 얘기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연결되고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중심에 사람이 있다는 거죠. 현실 속에 디지털이 들어오면서 융합되면서 그 중간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이 두 개의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어떻게 조화롭게 쓸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관점이 된다는 거죠. 우리 영화를 보면 마이너리티 리포트, 에반겔리온, 또 매트릭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꿈꾸는 환상적인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현실화되고 있어요. 어려운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미 연구되어 가고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이런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화를 닮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만큼 IT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IT를 빨리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 IT의 기술의 진화는 이 장표 하나로 딱 요약이 됩니다. 어려울 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내용이 답니다. 새로운 장치,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인간의 오감을 닮은 센서들이 들어가 있어서 외부 환경을 자동으로 인지하고, 그렇게 인지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물과 사물들이 통신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컴퓨터에 명령을 내려야지만이 어떤 동작을 했지만 지금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동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중요한 거는 현실과 가상의 만남인 것이고, 그게 더 나아가게 되면 결국은 빅데이터, 그런 디바이스에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막 축적될 거 아니에요. 그런 빅데이터가 클라우드라고 하는 구름 속에
저장되어 있고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출현한다. 그런 비즈니스로 인해서 산업의 패러다임은 바뀔 것이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